앞으로 이제 서술형의 시대가 열릴 그죠. 것이고 예. 학교생들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없는 카드거든요. 네. 단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문장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장을 고를 때 대기자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후짜 후짜. 하면 생각나는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공 후짜! 네, EBS에서 17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초통령 홍공쌤 어준석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유아학습, 영어학습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 가장 영어를 어려워하는 시기 언젠가요? 사실은 이제 초등 때를 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중학 때부터 교육 과정이 이제 3학년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는 시점도 좀 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학습형 영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학습 영어라는 것은 결국은 초등 교육 과정에 사실은 학습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들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 네 가지 영역을 이제 골고루 통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등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중학을 준비를 어느 시점에 시키느냐. 라는 결국 그 브릿지 시기가 예, 이 거기서요. 아이의 포기 시기를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 크다는 한국은 말씀이시네요. 중등부터 사실은 중등부터. 시작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식, 영문법, 그다음 중학 영단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한 초 한 3, 4. 예. 이렇게 입시의 관점에서 영어를 일찍부터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보시면서 그런 부모님들 보실 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 친구들은 일단 시키는 거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훌륭하게 이제 완수를 하고 예. 주어진 과업을 잘 해내는데 네네. 그 이상의 것을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하고 창의적인 걸 답변한다거나 스스로 뭔가 제안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영어 공부라는 것은 어릴 때는 그릇을 키워주는데 사실은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이 진도, 경쟁, 속도에 지금 다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죠. 그다 보니까 영어에서 네. 특히 어떤 문제가 예, 생기냐면 레벨을 리딩 레벨 같은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너무 추종을 한다든지 네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훨씬 많다는 걸 체감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아,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어떻게 우리 SNS에 올라오는 뭐 아이들이 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사실은? 막 질투 나고, 그쵸. 막 불안하고 이런 거죠. 얘는 또 영재 같기도 하고. 또 영재가. 하지만 실제 그 오가닉하게 성장한 애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학원이나 네. 과외를 받아서 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례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엄청 잘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잘한 친구들 있잖아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을 수 않는다는 있어요. 거예요. 저도 SNS 볼 때마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요즘 너무 많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하면서 이렇게 영어 스피킹하는 거를 올리시잖아요. 네. 보면 우리 아이는 그 정도 못하는데 막 저희 집도 네.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불안감이 싹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예. 컷 버전이라든지 프롬프트 아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딱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아니까 저는 예, 보이시죠? 한 5초면 보통 보이죠. 근데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의 어떤 정서나 속도 이런 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초등 때는 제발 아이의 그릇을 키우면서 그 마음을 좀 살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초등 영어 교재에서 좀 아쉬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제 학습식으로 넘어왔을 때는 문제가 많은 걸 안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정확하게 반대죠, 그죠? 네. 많이 있다. 맞아요. 무슨 재 이렇게 하게 되면 풀면서 숙달되면서 아이들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네. 영어 실력이 좋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품입니다. 패턴에 익숙해진 거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을 아이가 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엔 아이들이 개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제 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것을 사실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문제집을 골라라 라고 하냐면 네. 우리 애가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의 문제집 혹은 우리 애가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들을 풀어서 애가 끝까지 가는 그 힘을 완벽하게끔. 주는 게 훨씬 낫지. 네. 지금은 한국은 너무나 지금 문제풀이에 지금 절여져 있다. 네, 네. 특히 이제 어법하고 예. 그 단어 있죠. 어법과 이 두 개가 초등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어떤 난도죠. 난도를 자랑하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그 두 개 장애물이죠, 장애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개념학습을 쉬운 문법 책을 자기만의 어떤 바이블을 음. 만들어서 음. 돌리고 해가지고 음. 충분히 그 뼈대가 숙지가 돼야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원서를 읽을 때 그걸 바탕으로 라이팅을 할 때 애들이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문법의 요점은 제가 볼 때는 어순을 알고 애들이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문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잘 푼다가 되니까 애초에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 영어의 가장 큰 허들로 문법과 단어를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였을까요? 작년에도 이 관련된 교재가 대박이 났잖아요. 선생님 아. 내신 책. 그래서 올해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해 초에는 홍공쌤의 초등 만화 영문법을 내셨는데 이게 잘 됐잖아요. 기대를 별로 저는 이제 사실은 마음 내려놨는데 네. 너무 잘 돼서 감사하죠. 그래서 올해 또 이번에는 영단어로 내셨어요. 네. 영단어 어떤 부분에서 쓰시면서 이 부분을 영단어 면에서 학습 면에서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초등에 제가 2대 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영어 영어 문법이랑 문법, 영어 영어 단어인데 단어. 문법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잘 설파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가장 학습 허들이 크면서 보편적인 누구나 다 하는 학습이 뭐냐고 살펴봤을 때는 단어를 결국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단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재 보고 여러 번 쓰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 정도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누구나 아마 영어 전문가라고 하면 아마 어휘학습은 이제 문맥이라고 다 강조를 하실 거예요. 예, 문맥.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저는 초등 때부터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게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되면 이제 의미하고 매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 같은 걸 써보는 거꾸로 방식이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만화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문맥을 강조해서 네. 컨텍스트를 이제 만화로 이렇게 만드시고. 풀어서 예. 거꾸로 만들고 만화만 하게 되면 사실은 애들이 학습 만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학습 만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 좀 쑥 보고 나면 네. 남는 게 충분히-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는 단어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학창 시절에 네네. 단어만 공부했더니 네네. 다 3,000개씩 단어를 공부했지만 어때요? 외웠죠. 근데 지금 3,000개 갖고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가성비가 없거든요.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컨텍스트를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 패턴을 줘요. 문장 안에서 단어가 굴러가야 되는 거지 네. 개별 단어로 학습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오직 학교 단어 시험, 학원 단어 시험에서만 유효하지 밖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능력으로는 택도 없다. 그렇다면 초등 시기의 영단을 어느 정도 얼마나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양적으로 이제 정양적으로 접근하면 초등은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권장하는 네네, 것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800개 정도인데 네. 우리는 아시죠? 그 800개는 이제 권장, 네. 권장이고 이게 중학을 넘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 이제 브릿지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등 때 800개 당연히 이렇게 흡수하면서 집에서 사실 원서 읽기를 조금이라도 한 친구들은 이미 사실은 800개를 이상으로.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네네. 중학은 그렇게 따지면 한 뭐 2,000개 정도 플러스 네. 이제 알파 수준이니까 네. 초등 때 800개를 그거는 사실은 교육 과정 속의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기본 중에 그렇죠. 기본이다. 그거를 이제 구멍이 없는지를 네. 이제 다지는 거고 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영단어장이라든지 어. 이런 거 했을 때 한 2,000개 중에서 네네. 그거를 이제 많은 문맥과 함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이렇게 짧게 자주 노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학교 단어장 하나 정도는 다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아요. 살펴보고 예, 이제 예. 하나쯤 예. 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돌려본다 돌리는. 정도지 네. 그 2,000개를 아이가 거기서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사실은 목표가 돼서는 안 안 된다는 되죠.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영단어를. 사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습 만화를 보고 나면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패턴을 공부하고 네. 끝에 가면 이제 정확성 테스트하도록 사실은 이 교재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중학교 단어장이라든지 예. 혹은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 또 고등학교 단어장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이제 N개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근데 저는 교재를 많이 써봤잖아요. 그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서술형의 시대가 열릴 오죠. 것이고, 예. 그렇죠? 교육부에서도 그걸 약간 좀 내신에서는 예고하다가, 특히 더. 그렇죠? 내신에서 하라라고 지금 권고를 맞아요. 지향한다라고 하고, 객관식이나 너무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서술형이라든지 긴 호흡의 덩어리 문제가 더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럼요. 그게 또 예. 변별도 잘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학교생들 입장에서는 안 쓸 수 없는 카드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단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문장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장을 고를 때 단어 내가 이쪽 한쪽 면에 모르는 게 몇 개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서점에서 그 단어장을 봤을 때 네. 예문에 추가적으로 그 표제어 말고 추가적으로 그 예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 그러면 같이 사야 되겠네요. 부모님이 막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고르고 네. 예문을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목표 자체가 애초에 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예문을 보고 내가 예를 가령 room이란 단어가 표제어인데 네. 여기서 뭐 this house has 3 rooms 하게 하게 되면 이 집 방 3개 있다라고 네, 하면 네, house란 단어를 만약 아이가 또 모른다. 몰라. 그리고 뒤에 또 3라는 말을 또 몰라요. 몰라. 그러면 이 아이는 이 교재를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네. 고르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럼 예문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는 정도를 사야 되는 거네요. 예문이 굉장히 심플하고 심플하고 구조가 심플하면서 애가 엄마 예문이 너무 쉬운데? 어, 그 포인트가 돼야 돼요. 왜? 쉬운 이 아이는 예문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영단어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를 영어를 쓰면서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해야지 영어의 전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단어 많은 친구들은 테스트는 네. 당장 잘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라이팅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요? 또 라이팅 특강 들으러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라이팅 하다 보면 또 뭐가 틀리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법 특강 또 들으러 가야 돼요. 한국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꾸 파생되는 것들을 하고 이게 불안하니까 총정리가 또 나오죠. 맞아요. 문법 총정리, 특강 이런 게 자꾸 나오면서 분절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국밥이네. 네, 따로 국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애가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구멍이 많은 거예요. 단어를 학습할 때 부모님이 조금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애들의 스펠링 강박을 좀 부모님들이 많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음.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부모님들. 네, 돌아가 봅시다. 70, 80 세대들은 예. 학창 시절에 영단어를 굉장히 징벌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3일이면 3번, 13번, 23번 이미 예, 마음이 그렇죠. 예, 낙엽줄들 다 이제 털리는 날이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갱지 들고 와가지고 네네. 접어서 시험 보고 만약 그 단어의 알파벳 한 개라도 틀리면 어떻게 됐죠? 그때 맞아요, 틀린 거죠. 틀린가요?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렇죠?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근데 내가 리스펙트에서 C를 빼서 틀렸는데 네. 짝꿍도 리스펙트를 틀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얘는 안 썼어. 아, 그럼 억울해. 억울하죠. 예. 근데 선생님은 판단은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애들의 최후의 볼은 집에서까지도 애가 탁 틀리면 으이그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애가 스위치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링의 압박을 일단 내려놓고 네. 테스트를 조금씩 보는 건 좋은데 네. 처음에는 채점을 저는 같이 하거나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3, 4학년 때는 사실은 네. 테스트를 이제 세게 하는 걸 권하진 않지만 5학년, 6학년 가게 되고 중학교 이제 어떤 그 경계선에 맞물리게 때 필요하거든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6학년쯤 가면 아이도 이제 공감합니다. 네. 주변에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때 테스트를 만약에 보거나 근처에 반드시 이제 학원 뭐 영어라든지 혹은 학교 영어 시험에서 아이가 스펠링 너무 많이 틀린다라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학군지면 더더욱. 그럼요. 네. 그런 거 할 때 집에서 거들 때 이것도 보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보고 나서 애가 이제 채점을 해서 틀린 부분을 다른 색깔 펜을 본인이 쓰면서 애가 이제 내가 이런 걸 틀리네. 틀렸네. 혹은 애가 이제 쓴 다음에 틀릴 것 같은 것 혹은 자기가 한번 미리 고쳐보는 거죠. 채점하기 전에. 틀릴 것 같아. 예측을 해보는 것을 즉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하는 데 시간을 막 쓰고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쓰고 그렇죠. 끝난 다음에 징벌, 벌 10번 맞고 써. 틀린 것만. 네,
고기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거에 귀중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시험 본다면 엄마 나 1번이 리스펙트가 이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별표를 친다든지 이 C가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고 다른 색깔을 해서 만약에 이걸 내가 교정을 잘 못했더라도 딱 답지를 볼 때 내가 틀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어요. 그럼 메타인지이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점수를 준다든지. 예. 근데 부모님이 스펠링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중고로 들어가면 내신에서 서술형이 있다고 하니까 네. 단어 또 틀릴까 봐. 음. 일찍부터 좀 막아주자 이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가 마음이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악순환을 막자. 여기서 애가 단어 공부하는 건 이 과정을 지켜나가면 정확도가 올라가네라는 경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양치기를 너무 해서 숙달되는 걸 너무 실력이라고 다들 맞아요. 착각을 하고 그 거품을 진짜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중학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등 가면 난리가 나죠. 영단어 때 학습을 하는데 이런 방향성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원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원으로 갑자기 또 질문 생각나서 드리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언어학적으로나 이제 교재적으로 봤을 때 어원은 분명히 그걸 했을 때 그 어원을 학습함으로써 여러 개 파생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저는 중급 이상의 수준 올라가기 전에 어원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규칙이 com 뭐 이렇게 com 네,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네. 많이 나오면 이걸 보고 통용이 많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규칙, 라틴어 파생 등등 이게 규칙이 아니고 뭐에 변형된 형태. 너무 예외가 많아. 그쵸? 예.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게르만족 쳐들어오고 뭐 하고 뭐 동로마 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사실 규칙 안에 불규칙이 들어가고 그 불규칙이 오늘날 규칙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프랑스어 또 개입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원에는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또다시 통용이 안 되는 또 다른 학습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하다가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렇게 좌절을 하는 경우가 예외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고등에서 저는 일타 강사님도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같이 영단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수능에서 영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번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한 번에 제대로 영단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바른 로드맵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소리와 어떻게 보면 의미를 매칭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소리와 생각보다 의미를 매치. 귀가 엄청 안 열려 있습니다. 네. 그 눈으로 보면 아는데 우리 세대도 그렇죠. 눈으로 보면 아는데 들으면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등 때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매칭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음가를 많이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초등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중등 이제 영어 단어 장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 단어가 아니라 그 표제어가 녹아 있는 쉬운 영어 예문을 아이가 숙지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중학 영단어장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 가가지고 영단어장을 보잖아요. 양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 때도 이게 문맥이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중학 시절에 혹은 중학교 영단어장을 가지고 문장을 많이 생성해보고 문맥 안에서 단어를 내가 뚝딱 캐치하는 걸 해보지 않은 아이한테 갑자기 고등으로 뛰어넘으면 이 브릿지라는 게 말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초등에서 중학 가는 브릿지 하나 정도는 이음새가 좀 뛰더라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중학에서 이제 멈춘 애들 있죠. 혹은 A 등급은 나왔지만 사실은 문제풀이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던 네. 거품 있던 애들은 사실 중학을 완전 건너뛴 거거든요. 실력이 높은 건 아닌 친구들. 그쵸. 건너뛴 셈이거든요. 이런 친구는 초등 때 했던 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양측했던 것 같고 고등까지 고등 가는 거예요? 관련이니까 두 개의 브릿지를 건너뛰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고등의 양적인 거나 추상적인 개념, 네네. 길이 이런 경우에서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아이가 1학년 때 그냥 지지 선언을 하고 엄마 나 정시로 갈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수능 영어 차원에서 영단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가요? 수능 영단어 굉장히 큰데 예.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예. 영단어를 그냥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영단어를 다 알려줘도 독해를 못 풀어요 이제. 근데 착각하더라고요. 애들이 영단어 많이 알고 끼워 맞춰서 스킬로 풀면 푼다.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한국은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풀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상성이 극대화돼 있기 때문에 한글 해석만 봤을 때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글을 읽고 나서 거꾸로 내가 이제 이 글의 주제를 역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뽑아보면서 이 글이 전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토픽에 대해서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뽑는 연습을 해야 그 추상성이 해소가 되는데 우리는 단어 보고 대충 해석을 끼워 맞춘 다음에 선택지를 보고 아직도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한 3.5 같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단어라는 것은 결국은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각이고 반드시 덩어리로 평소에 학습이 되고 독해란 것은 문장 바이 문장으로 우리가 구문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글 6개에서 8문장 정도를 읽었을 때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내 언어로 요약을 하고 그 요약본을 선택지랑 대조해서 풀었을 때 이 단어 공부를 한 것이 그 벽돌이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를 둘 다 잡는 차원에서 이번에 홍콩쌤의 초등 만화 영단어 이걸 좀 활용해서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학습 만화를 제가 서치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네. 대부분 학습이라는 이름보다는 좀 만화적인 요소가 좀 많죠. 굉장히 많았고 학습적인 걸 생각보다 많이 녹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부모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 요소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만화를 이제 2컷을 넣고 뒤에 이제 학습적인 걸 넣고 네. 중간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이제 종합 문제를 해서 왜냐면 중간 정도 가면 애들이 까먹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망각은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까먹잖아요. 그래서 까먹지만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복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은 그냥 어떤 맞벌이라는 부모든 어떤 부모님이든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제 깔아놓고 건네놓으면 애들이 이제 정주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고 문제는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준석 선생님의 조언이요. 영단어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